고성균의 장군멍군 고성균입니다. 네, 유튜버 코리아 세진입니다. 북한군이 아무 대가 없이 러시아에 파병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이제 북한에 흘러가게 될까요? 일단 북한은 재래식 무기 중에서는 전투기가 이제 급한 상황입니다. 북한 전투기는 6.25 전쟁 때 사용됐던 미그 15나 17 등 5, 60년대에 사용된 전투기가 대부분이거든요. F-35 전투기나 F-15K, F-16 등으로 갖춰진 우리 대한민국 공군과는 소위 게임 자체가 안 된다. 게다가 북한의 부품이나 연료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해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어떤 무기보다도 전투기 지원이 유력해 보이는데 어떤 기종이 후보로 올라와 있나요? 아무래도 최첨단 전투기 중에 하나인 이 수호이 35가 유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4.5세대 전투기로서 이 대한민국 공군 전력에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전투기입니다. 우리가 4.5세대 전투기라 하면은 전투기의 본체는 4세대인데 5세대에 버금가는 각종 이제 소프트웨어를 갖췄다 그래서 이제 4.5세대 전투기라고 부르죠. 네, 맞습니다. 5세대 전투기는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이 스텔스 기능을 유지하려면 특수한 도료를 바르거나 여러 가지 첨단 장비를 사용해야 돼서 이 비용, 도입 비용과 유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북한은 뭐 5세대 전투기보다는 눈을 조금 낮춰서 4.5세대 전투기에 이제 눈독을 들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수호이 공장에 직접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확인을 했는데 이 전투기를 보는 눈빛이 거의 한 열을 굶주린 사람이 고기를 만난 그런 느낌의 눈빛이었습니다. 굶주리진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이란이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러시아에 어떤 단거리 미사일이나 드론을 지원했는데, 이에 대한 대가로 이제 수호이 35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줬다, 이런 이제 보도도 있었던 것 같고, 이란은 이제 무기만 지원했지만 북한은 무기뿐만이 아니라 병력도 1만여 명을 지금 보냈으니까 전투기를 넘어 더한 것도 지원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적의 공격에 대해서 핵무기로 즉시 반격할 수 있는 역량을 2차 타격 능력이라고 하는데, 북한이 이 능력을 아직 완성 단계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만약에 이 기술을 지원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지상에 있는 적의 어떤 미사일 발사대는 우리가 쉽게 타격할 수 있지만은 요 바다 속에 숨어 있는 잠수함은 탐지와 추적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만약에 북한을 선제 공격한다 해도 잠수함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 이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미사일을 SLBM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나 또 미국 입장에선 가장 경계하는 무기이죠. 지난달 말에 북한이 이제 화성 19형이라는 ICBM을 쐈지 않습니까? 그 태평양을 건너 다른 대륙까지 이제 공격할 수 있다 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게 탄도 부분을 보면은 뾰족하지 않고 뭉툭해요. 그걸 보면 아마 하나의 탄두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러 탄두가 동시에 들어있는 다탄두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탄두가 이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이제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저기에. 러시아 ICBM이 이제 사르맛이라는 미사일이 있는데, 거기에도 기술이 똑같습니다. 높은 확률로 그 기술이 북한에 들어갔을 확률이 있는 것이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이제 밝혔듯이 ICBM부터 말하면은 재진입 기술, 대기권으로 나갔다가 대기권으로 다시 들어오는 재진입 기술은 거의 완성에 가깝다고 이제 본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차례는 바로 이 잠수함에서 쏘는 SLBM이 될 것 같습니다. 그 ICBM 발사는 여러 발사 징후를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은 미리 탐지하기가 힘들잖아요, 이게. 우리 바다에 숨어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제 기습 타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각성을 느끼고 견제해야 한다는 거죠. 아마도 북한군이 가게 되는 실질적인 이유인 것 같은데, 북한군에게 월급도 주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정보기관에 따르면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 간 그 대가로 1인당 월 약 27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져봐도 월 270만 원이면 꽤 큰 돈인데, 북한 국민 총소득이 우리나라랑 한 60배 차이 나는 것을 생각하면은 정말 엄청난 돈이죠, 이게. 북한군이 최종적으로 1만 2천 명
뭐 파병 갈다고 예상했을 때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받을 돈을 계산해 보면 한 3,28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아, 러시아로부터 받는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제 북한이 돈만 보고 그 많은 병력을 전쟁터로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고, 김정은의 소위 이제 만능 보검이라고 불리는 사이버 해커 집단이 비트코인을 털면은 사실 뭐 저 돈은 쉽게 벌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은 돈도 돈이지만 앞서 말했던 군사 기술과 이 미국을 협박해서 협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그런 실전 데이터와 기술 또 경험들을 아마 제일 필요로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한 무기들이 뭐 조잡한 수준이라고 이제 우리가 뭐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전에서 쌓인 어떤 그런 데이터를 계속 수정해 나가겠죠. 예. 네, 독일의 한 싱크탱크의 보고서를 보면은 북한이 러시아에서 적게는 2조 4천억 원, 많게는 7조 6천억 원 정도의 무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무기를 보면은 152mm 포탄이나 122mm 방사포탄 말고도 최신 기술이 집약된 불세 4 뭐 대전차 미사일, KN-23 미사일 등이 지원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특히 이제 KN-23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데 이것도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큰 위협을 주는 미사일입니다. KN-23은 미국이 붙인 이름이고, 북한은 이제 화성 11가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게 이제 무서운 이유가 방공막을 피해서 회피 기동을 한다는 거죠. 이 탄도미사일을 막는 요격미사일은 미사일이 떨어질 것을 찾아서 날아가서 이렇게 딱 막는 방식인데 이 KN-23이 중간에 변수를 줘가지고 이렇게 날아다니면 항공미사일이 따라가기가 힘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위협적인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낮은 정확도 때문에 여러 차례 이제 문제를 일으켰었죠. 근데 이게 처음엔 정확도가 낮지만 그런 걸 통해서 데이터를 쌓아 러시아의 기술 지원까지 합쳐지면 이게 점점 더 무서운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직접적인 어떤 살상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이제 말을 좀 아끼고 있죠. 네, 언론에 알려진 그 155mm 포탄 지원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군을 파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니고 어떤 그 모니터링 단이라 그럴까 전황을 분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병력을 보내는 것은 뭐 검토하고 있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파병은 이 확전의 여지가 있고 그 유라시아 서쪽의 전쟁을 우리 동쪽으로 가져오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그의 그 세계 질서 전략에 따라서 우리의 움직임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군은 이 북한군의 최신 전술과 또 기동 형태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모니터링단 파견은 그냥 당연한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게 안 보여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정말 이제 무거운 주제만 다루게 됐는데 그만큼 지금 세계 정세가 뭐 요동치고 있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이게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거죠. 지금도 잘 안 보이는데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더 이제 안 보이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안 보여라는 제목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세계는 지금까지 어떤 교과서에도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 잘 지피지기하고 전쟁의 소용돌이가 이 땅에 오지 않도록 우리가 강한 힘을 갖추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